UFC 285 존존스 대 시릴간 TVN 스포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UFC 리뷰 파이트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신주입니다. 제 옆에는 김주원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오늘 하나의 이벤트가 좀 열렸습니다. 오늘 총 5개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메인 이벤트였던 니키타 크릴로프와 라이언 스펜의 경기가 이 파이트 나이트 진행 중에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경기를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니키타 크릴로프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경기가 취소가 됐죠. 가장 근래에는 작년 연말에 로젠 스트루이크가 건강 이상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제 데릭 루이스죠. 데릭 루이스가 건강 이상으로 경기가 취소됐던 메인 이벤트가 취소됐던 또 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종종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기다렸던 팬분들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이게 메인 이벤트 특히나 지금 현재 라이트 헤비급의 탑랭커의 경기들이고 이 경기의 승자가 다음 타이틀 도전자로 또 나설 수 있었던 중요한 매치업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니키타 크릴로프가 뭐 약간 식중독 증세, 뭐 큰 건강 문제는 아닌 만큼 뭐 빠른 시일 내에 또 리매치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경기도 기대가 되고요. 첫 번째 경기가 바뀌었습니다. 코메인이었던 경기가 이제 메인 경기로 넘어가게 됐는데 성성원 캐스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리얼 알짜 경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경기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요. 안드레 무니즈 대 브랜던 앨런이었는데 파괴력 갑이죠. 9연승 중인 무니즈였습니다. 그리고 만났다 하면 얼굴을 피로 물들였던 브랜던 앨런이었는데 사실 주짓수 스페셜리스트의 만남이었거든요. 뭐 10승까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무니즈였기 때문에 무니즈의 승리를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이거 아니었습니다. 1라운드 사실 주짓수 스페셜리스트의 만남이어서 바로 내려갈까 싶었는데 아니었거든요. 타격전이었어요. 네, 의외로 이렇게 그래플러들끼리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의 그 그래플링 경기에서 이렇게 타격전들이 종종 펼쳐지긴 하죠. 하지만 이 타격전을 먼저 주도하고 좀 더 원했던 선수는 좀 브랜든 앨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에서 또 앨런이 보니까 케이지 중앙을 좀 많이 선점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플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쓸 거라 예상이 됐던 거는 안드레 무니즈였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든 앨런 입장에서는 본인이 압박을 당하면 결국에는 케이지에서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안드레 무니즈의 또 그래플링이 발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본인이 케이지 중앙을 선점하고 경기장 중앙에서 타격의 양을 많이 가져갔었던 브랜든 앨런입니다. 저는 사실 1라운드부터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무니즈가 인터뷰에서 처음에 타격전으로 가겠지만 하지만 나는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라운드는 그냥 끝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안드레 무니즈가 1라운드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브랜든 앨런이 잘 방어를 했었죠. 또 이게 브랜든 앨런이 다른 상대 같았으면은 상대방 테이크다운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고 다시 뭐 클린치라든지 그래플링 상황을 전개했을 거예요. 근데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래플링 디펜스를 하고 나서 다시 타격전을 이끌어갔던 브랜든 앨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라운드도 타격전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좀 무니즈가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1라운드 때 안드레 무니즈의 타격은 그라운드를 가기 위한 타격이었다면은 2라운드 때부터는 본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좀 점수를 잃을 수도 있겠다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라운드 때부터는 타격을 좀 더 공격적으로 또 양도 많이 가져갔었던 안드레 무니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라운드 시작을 알리자마자 무니즈가 막 공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타가 또 제대로 맞았고요. 네, 실제로 2라운드 때 타격의 양을 좀 더 늘리고 주도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타격의 양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유효타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테이크다운 시도까지도 가능했던 건데 결국엔 브랜든 앨런이 이게 수입에 성공을 했었죠. 와, 그렇습니다. 분명히 무니즈가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상위를 앨런이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타격에서도 브랜든 앨런이 좀 더 우위를 가져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드레 무니즈가 지금 프로 전적이 30전 가까이 되고 2009년에 프로 데뷔해서 지금 프로 지금 데뷔 15년 차거든요. 지금까지 서브미션 패배가 없던 안드레 무니즈가 처음으로 탭아웃을 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아직까지도 저는 믿겨지지가 않는 게 자카레를 잡은 무니즈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컨트롤 타임이 나오고 있죠. 안드레 무니즈가 3번의 테이크다운을 시도해서 3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전 경기들 수치를 보면은 안드레 무니즈가 15분 단 테이크다운이 3개가 넘는 그런 많은 테이크다운을 가져간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선 단 한 차례도 테이크다운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컨트롤 타임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기록 보십시오. 빨간색은 다 앨런 쪽에 있습니다. 네, 지금 효율성이 굉장히 높죠. 테이크다운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했고 그 전 장면에서도 안드레 무니즈가 테이크다운을 했어도 스윕을 하면서 탑 포지션을 점유했던 브랜든 앨런입니다. 와, 이렇게 15년 만에 첫 서브미션 패배를 한 무니즈인데 무니즈가 자카레를 잡았고 이 무니즈를 앨런이 잡았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뭐 본인이 한 만큼 돌려받고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다. 와우. 네, 안드레 무니즈가 자카레한테 커리어 첫 서브미션 패배를 안겨줬었는데 본인이 또 브랜든 앨런한테 당했습니다. 근데 자카레는 TV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저 궁금하더라고요. 자카레가 뭐 최근에 뭐 UFC 접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그 주짓수 하나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 레벨에 속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본인은 서브미션으로 이겼던 선수가 이렇게 패배를 했잖아요. 지금 격보가 한숨을 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카레도 무니즈도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인터뷰도 많이 들어오고 팬 여러분들도 이 선수 누구야라고 좀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든 앨런이 지금까지 UFC에서 보여준 성적이 나쁜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무니즈와 경기 전에 UFC 내 전적만 놓고 보면은 8승 2패고 3연승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랭킹에 진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승을 구가하고 랭킹에 진입할 만했을 때 스트링랜드한테 지고 또 연승을 만들어서 이길만 했을 때 또 스트링랜드의 팀메이트인 커티스한테 패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무니즈라는 대열을 잡으면서 랭킹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야말로 대열을 잡았기 때문에 앨런 선수의 활약 여러분들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타티아나 수아레즈 대 몬타나 데라로사입니다. 타티아나 수아레즈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팬분들도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네, 지금 4년 만에 복귀전이기 때문에 이름을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은 확실히 그 수아레즈라는 이름이 각인이 됐을 겁니다. 수아레즈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자면 뭐 세계선수권대회 레슬링에서 동메달 2번이나 땄고요. 거기다 챔피언도 가져갔잖아요. 네, 2008년, 2010년도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고 2011년도에는 마이너스 55kg 전미 랭킹 1위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도 금메달이 기대되던 선수였는데 본인의 이제 부상, 건강 문제 때문에 참가를 못했었죠. 그렇습니다. 그의 상대는 또 부부 파이터로 굉장히 유명한 몬타나 데라로사인데 이 선수 좀 어떤 선수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몬타나 데라로사도 이제 그래플러 성향의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그래플링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오면서 좋은 경기를 펼칠지 기대를 모았던 경기죠. 그렇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항상 예측하는 선수, 무조건 탑독이라고 외치는 선수 바로 수아레즈거든요. 몬타나 데라로사를 만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먼저 몬타나 데라로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몬타나 데라로사는 UFC의 마니아 분들께서는 우리나라 그 팬 여러분들께서는 부부 파이터로 예전에 많이 알려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타티아나 수아레즈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UFC 선수들 레슬러 출신의 선수를 얘기할 때 NCAA 뭐 디비전 1 챔피언 이런 거 얘기하는데 결국은 미국 내에서 대학생 중 챔피언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쪽은 세계 선수권 자유형 동메달리스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패에 터져야 올 타티아나 수아레즈에 대한 기대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몬타나 데라로사는 12승 1무 7패라는 대단한 큰 전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32살과 28살의 이 두 명의 선수. 양 선수 1라운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붙어봅니다. 자, 오히려 더블언덕 판 쪽은 데라로사 후리기 시도 자, 막았습니다. 버텨냅니다. 데라로사 다시 한번 못 가버리기 방어에는 데라로사 깊게 뽑으려 그렇지, 싱글 아웃사이드 싱글 넘겼습니다. 자, 오늘 한번 버텨있는데요. 엉덩이만 쥐었는데 나가려고 합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테이크다운 목을 잡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역시 점수를 따서 이기는 게 수아레스의 스타일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스탠딩 상황에서도 뭐 TKO를 만들어냈던 기술도 있습니다만 서브미션도 3개의 승리. 쪽 손목 컨트롤. 손목 지금 잡혔죠. 눌러주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가봅니다. 네, 지금 반대쪽 손목 잡힌. 뒤로! 네, 백으로 이동입니다. 자, 뒤를 잡았습니다. 수아레스. 네.
자, 뒤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서 한번 버텨줍니다. 지금 앞으로 진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네. 수아레스의 밸런스 되게 좋았고요. 자, 그 위에 니키를 한번 꽂아봤습니다. 수아레스. 근데 어쨌든 데레로스가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테이크다운 상황으로 지금 옮겨간 거죠. 자, 결국 버티면서 1라운드 이 정도의 압박 일단 좋다라고 판단 이렇게 네. 자, 앞선 싸움 한번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상대편을 결전하는데 다시 한번 싸잡고 달려드는 수아레스. 자, 들러붙고 있습니다. 수아레스. 자, 그리고 달려가는데 일단 팔쪽으로 몰면 본인이 원하는 그림에 그려지는데 못 감아 돌리기. 제대로 돌립니다. 자, 완벽히 본인의 그 우위 포지션을 점유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운데서 사이드를 지금 내준 상황이고 팔쪽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수아레스인데요. 아메리카나 키락. 자, 하이키랑 올라옵니다. 네, 키락.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사 한번 눌러주고 있습니다. 수아레스. 약간 뺏주면서 팔꿈치를 본인 몸쪽으로 당겨서 방어했고요. 그렇죠. 안목 컨트롤 좋습니다. 뭐 한 4살 때부터 왔던 이 레슬링인데 언제나 네. 선 뒤로 또 잡을 준비하고 있는 수아레스입니다. 좋습니다. 자, 방어하려고 합니다만 몸을 튀면서 그런데 다시 한번 후리기. 자,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버티면 데레로사. 데레로사 끈질깁니다. 이번 후리기 방어하고 전진하고 있는 데레로사. 근데 그 장면이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못 끌기. 못 걸어서 안목. 그대로 기어틴 잡혔습니다. 자, 기어틴. 잡혔죠. 상당히 기쁜데요. 자, 이거 몸을 한번 세우고 있는데 자, 골반을 빼야 완전히 나갈 수 있는데. 자, 바꿔잡습니다. 더 위로. 좀 더 골반을 빼고 있죠. 타이트합니다. 근데 빼려나. 머리가 좀 빠지긴 했는데. 자, 밀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데레로사. 네. 끝까지 추격하는 수아레스. 이 정도로 조였는데 이렇게 해서 경기를 끝납니다. 타티아나 수아레스. 목이 좀 머리가 빠지려는 순간 있었는데 윗몸에 킥이 하듯이 수아레스가 몸 올려서 그립을 계속 타이트하게 유지를 했고 다시 보시죠. 안목 끌어와서 길로틴 잡아서 본인이 골반끼리 붙어야 길로틴이 완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좀 정면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리를 들고 앞으로 몸을 세우면서 최대한 좀 숨구멍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상체 세워서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잡았죠. 네. 자, 그렇죠.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그러니까 머리가 다시 꺾인 상태가 됐죠. 아까는 머리가 좀 빠지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머리가 지금 앞으로 과도하게 약간 이 꺾인 상태가 저게 길로틴이 딱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이 애초에 시작 자체가 목 내놔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By submission due to a guillotine choke, Tatiana Suarez. 자, 1라운드 기어틴 쪽으로 승리를 따랐습니다. 4년 만에 복귀전에 승리로 I'm here with 만들었습니다. the winner, 타티아나 Tatiana 수아레스입니다. Suarez. Tatiana. 네, 모두의 예상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2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로 이제 수아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와우, 강력한 길로틴 초크.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티아나 수아레즈가 원래 스트로크급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몬타나 데로라스는 플라이급 선수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랭커는 아니지만 한때 플라이급에서 랭킹에도 진입을 했던 그래플링이 베이스인 강력한 그래플링이 주목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아레즈가 본인보다 원래 본인이 뛰던 체급보다 한 체급 올려서 그래플러를 상대로 이런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사실 UFC 들어오고 나서 목 부상도 있었고 무릎 부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바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멀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부의 하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네.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래플링 하나만 놓고 보면은 뭐 전 세계 그 MMA 파이터, 여성부 MMA 파이터를 통틀어서 경력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가장 최상의 레벨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데라로사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택다운에 들어갔지만 굉장히 많이 좀 지연하는 모습도 있었고 데라로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아레스가 승리를 가져갔다는 것은 확실히 건재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어쨌든 데라로사가 체격적인 면에서는 우위가 있었고요. 또 대학부 레슬링 대회에선 우승까지 했던 선수니까요. 이게 어쨌든 간에 수아레즈 그래플링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남성부에서는 뭐 누르마고메도 프로 대표되는 뭐 다게스탄 러시아 레슬러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여성부에서는 좀 강력한 그래플러, 특히나 수아레즈처럼 에너지 레벨이 높은 그런 그래플러들이 뭔가 득세를 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수아레즈가 이제 여성부에서도 이런 강력한 그래플러가 있다는 걸 좀 보여준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록을 보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다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테이크다운이 뭐 2번 성공한 것도 대단하지만 6번 시도하면서도 본인의 체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압박을 유지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임을 길게 가져가면서 또 서브미션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티아나 수아레스가 본인의 건재함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1358일 만에 승리더라고요. 그만큼 본인도 굉장히 절실하게 기다렸을 것 같고 몸도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4년 만에 복귀전이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아레즈가 체급을 얼짱한 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감량하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랜만에 복귀전이다 보니까 뭐 감량이나 기타 뭐 경기 외적인 요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롯이 뭐 시합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 경기에서는 또 이제 수아레즈가 또 스트로크급에서 또 활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부상 여파가 좀 없어 보였는데 저의 초급적인 눈에서는 보였었는데 지금 경기를 보시면서 부상 여파 있어 보이시나요? 이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결국에는 목 부상이나 무릎 부상 같은 그 신체적인 부상이 있을 때 저 그래플링 상황에서 뭔가 이상이 있다 싶으면은 저는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안 나오죠. 이런 움직임만 보더라도 부상 회복이 잘 된 걸로 보이고요. 또 이게 타티아나 수아레즈가 부상 전에 연승을 이어가던 상대들 중에 또 있던 게 스트로크급 전 챔피언이었죠. 카렐라 에스파르자를 상대로 거둔 승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수아레즈의 엄청난 이 퍼포먼스가 스트로크급 내 또 이제 플레이급 내에서도 뭔가 긴장감을 불어넣지 않을까 또 평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타티아나 수아레즈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경기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메인카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경기 웰터급에서는 말롯이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경기 여성 플라이급에서는 수아레스가 2라운드 서브미션 승, 그리고 3경기 헤비급에서는 사카이가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4경기 미들급에서는 브랜던 앨런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라운드 서브미션 승리였고요. 자, 5경기는 경기 예정됐었는데 니키타 크릴로프의 건강 악화로 이제 경기가 취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경기 어떤 모습이 나올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메인카드 경기 결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이 시간을 좀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다음 경기를 예고해드릴 시간이거든요. 이 다음 경기가 뭐냐면요. 바로 UFC 285입니다. 그가 돌아옵니다. 존 존스의 등장. 많은 분들이 제발 좀 만나자라고 했는데 이제 좀 7일 앞으로 다가왔죠. 최근에 UFC에 입문을 하고 접하신 분들한테는 존 존스는 거의 신비의 파이터죠. 그렇죠. 네, 잘한다 얘기를 들었는데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아직까지. 두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른 선수라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이제 경기 드디어 한다 이런 말씀을 확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존 존스인 만큼 저도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존 존스가 또 헤비급 월장을 했습니다. 그 상대는 누가 될 것이냐? 바로 7일간입니다. 팬들의 기대가 상당했는데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7일간이에요. 만만치 않겠는데요. 이게 존 존스가 헤비급 월장을 선언했을 때 실제적으로 존 존스한테 가장 위협을 줄 선수는 프란시스 은가누보다 시릴 간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꽤나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 시릴 간이 뭐 헤비급에서도 굉장히 빅유닛에 속하지만은 운동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은간우의 벨트 반납 이후에 헤비급 매치의 타이틀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간우가 UFC와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고 헤비급 타이틀이 공석이 됐죠. 그 공석인 자리를 놓고 존 존스와 시릴 간이 경기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세요? 둘의 싸움. 과연 누가 이기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존 존스가 체급을 월장을 하는 거잖아요. 또 라이트 헤비급에서 헤비급으로 월장을 하는 거는 뭐 쉽게 그냥 한 체급으로 올리는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좀 더 이게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존 존스가 과연 증량을 성공적으로 했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개의 타이틀전인데요. 발렌티나 셰브첸코와 알렉사 그라소의 경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2개의 타이틀전 여러분들 그 타이틀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존 존스가 조금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세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뒤에서 한 얘기 아니었나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 존스가 워낙에 가지고 있는 무기도 많고 그 무기의 능력치가 너무나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증량만 성공적으로 했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위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존 존스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또 제가 또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시릴간이 은간우하고 루이스와 투이바스전에서 너무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릴간의 우승을 좀 예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은간우전도 패배하기는 했지만은 마지막 5라운드에서 승부가 갈릴 정도로 정말 백중세 경기였습니다. 근데 존 존스가 또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는 게 이 선수가 경기력만 좋은 게 아닙니다. 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건 사고가 많거든요. 네, 지금 UFC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사건 사고를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게 몇 명 선수가 사건 사고 친 걸 합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롯이 존 존스 혼자 친 지금 사건 사고예요. 그렇습니다. 존 존스 사건 사고의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경기 안에서도 경기 밖에서도 주목을 받는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첫 자막에 나오는 2015년도 4월에 이제 존 존스가 사고 때문에 처음 징계를 받은 거고요. 저때가 이제 앤소니 존슨과 9차 방어전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8차 방어까지 성공하고 이제 타이틀이 박탈이 됩니다. 네. 또 UFC 200에서 다니엘 코미와 메인 이벤트, 역사적인 데서 메인 이벤트였는데 약물 적발로 경기가 취소되고요. 또 2017년도에 저 스트레이트 적발은 다니엘 코미어 경기 후에 KO로 승리를 거뒀는데 약물이 적발되면서 노콘테스트가 됩니다. 네. 숨이 차네요. 또 얘기할 게 남아있죠. 가장 최근에 2021년도 가정폭력은 이제 존 존스가 구스타프손과 2차전 경기가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거든요. 그 헌액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음주 만취한 존 존스가 이제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밖에서 폭력하지 마시고 안에 옥타곤에 들어와서 제대로 경기를 보여줘야 될 텐데 사실 존 존스가 경기장도 좀 많이 옮겨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구스타프손의 경기에서 약물이 검출이 됐는데 그때 이제 피코그램 단위 굉장히 적은 단위라고 해요. 저도 찾아봤는데 1g에 1.9대 1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소량이 검출되면서 이거는 얘가 이 경기를 위해서 약물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약물을 했던 게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네. 하지만 원래 경기가 열리기로 했던 네바다주에서는 이 정도 약물도 어쨌든 경기는 할 수 없다 해서 불허를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경기를 6일 앞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로 경기장이 이동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장도 옮기는 존 존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월장을 했잖아요. 존 존스가 헤비급으로 월장을 했습니다. 현재 체중이 지금 113kg이라고 하거든요. 네, 체중만 좀 올린 걸까요? 힘도 올렸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흔히 이게 운동하시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뻥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을 기르고 어떤 근력을 키운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냥 지방만 찌운 살이 이제 뻥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존 존스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밝히기로는 현재 체중이 113kg라고 해요. 체중은 늘릴 수는 있어요. 잘 먹고 잘 쉬면 체중은 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근육으로 늘려서 본인의 근력,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7일간의 투이바사전의 킬로그램을 보면은 112kg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력적에서 어떤 부분이 생길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존 존스의 인터뷰를 봤을 때는 파워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파워도 늘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두 선수의 경기는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게 또 존 존스가 헤비급 준비를 단기간 6개월, 1년 정도 한 게 아닙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존 존스가 헤비급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저 또한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아직 일주일 남았거든요. UFC 285 여러분들 기사를 하나하나 챙겨보시면서 존 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계속해서 기다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경기도 기다려보시고요. 자, UFC 파이트 나이트 오늘 정말 명승부들이 많았죠. 참 재밌는 경기도 많았고 예측 불가했던 경기도 많았습니다. 이 경기들 다시 보기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